타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사두 사두 사두.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녹화를 하게 된 것은 제가 강의를 하다가 빨리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어서 한번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을 때 그 앞에 문법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앞에 문법 강의가 있으니까 그 앞에 문법 강의 두 개 있죠. 문법 강의 두 개. 그거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강의를 이미 듣거나 빨리어를 충분히 문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참고로 이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좀 많이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으로 그 공식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문법을 설명하고자 이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다시 이제 복습하자면 문법에 대해서 이제 빨리어는 뭐 민중어라 그러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어, 대중어 혹은 산스크리트의 방언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스크리트는 산스크리트 해갖고 함께 상 우리 빨리로는 상이죠. 크리트, 끄르 만들다. 그래서 모아서 만든 집합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빨리어는 민중어 자연어라고 부르고 그냥 쓰던 언어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썼는지 불분명하고 불법을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 즉 붓다사 담마를 전하는 그 말로 가장 오래된 말로 이렇게 공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 언어가 그랬지만 말은 있으나 글자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글자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은 로만자, 그 최초로 표기된 것은 싱할리 글자라고 그 스리랑카 글자죠. 그 다음에 미얀마 글자도 되고 있고 태국 글자로도 되고 있고 뭐 라오스 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빨리어는 명사냐 동사냐 그래서 명사냐 동사에 따라서 변화하는 방법이 이런 규칙 명사는 동사는 이런 규칙 명산 성격수에 따라 모양이 변해서 본문에 나타나고 동사는 인칭 시제에 따라 나타나서 뜻이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변화사는 그냥 모양이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쉬우니까. 그래서 불변화사는 이런 식으로 있다. 나중에 이제 문법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주로 빨리어의 8, 90%는 동사의 뜻을 가진 어근에서 단어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로 한 게 어근에서 동사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쭉 문법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 어근에서 시작 안 되는 명사부터 시작하는 혹은 근원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그런 언어들이 있겠죠. 그런 언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명사에 시작해서 명사에 시작돼서 동사로 변화한다. 그래서 명동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제 단어를 잘 찾으면 그거를 펴줄 맞추게 하면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수는 달라도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어를 인도 계통 언어인 빨리어를 한번 그런 식으로 이해해 가는 게 우리 빨리어 문법을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근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나눠보면 이 나눠본 그 요소마다 이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그 뉘앙스랑 해석법이랑 그런 거를 다 이해해야지 빨리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윗바사나 그러죠. 나누어서 바사나 본다, 보는. 그래서 나누어 보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나눠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법은 근데 하지만 우리가 나눠서 보지만 이거는 산스크리트 문법에 기대해서 산스크리트 문법에 그 차용해서 이렇게 짜맞춘 거에 불과해요. 법칙을. 그래서 진짜 문법은 진짜 100%그 당시의 문법 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법이 안 맞다고 혹은 이렇게 한국식 어법하고 어색하다고 해서 어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국어니까 빨리입니다. 더군다나 2500년 전. 그렇기 때문에 빨리의 원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본 게 요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명사는 기본적으로 어근에서 근본 연비사, 전미사, 근본 이거 뿌리죠. 뿌리에 붙는 말이죠. 뿌리에 붙을 접자, 꼬리 밑자, 말사자. 그래서 꼬리에 붙는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형으로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지말전미사라고 전미사가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기 이렇게 되면 이게 근본 전미사까지만 붙어도 되고 지말전미사 더 붙어도 되고 그러면 어기 말의 기본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기본형이 우리가 말한 이 붙다, 팔라 이게 어기형이죠. 그래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씀하시는 사전에 이런 사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전에 이제 이게 어기죠. 명사고 예, 명사 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서는 이제 변형해서 나오죠. 본문에서 실제로 나올 때는 부처님을 부를 때는 뒀다 이렇게 쓰고 혹은 이렇게 길게 쓰고 아니면 부처님에게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데이티브 제너티브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역격 소유격 그래서 우리가 역격 데이티브 소유격 제너티브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거는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의라고 표현할 때는 부처님이란 뜻은 붙다 여기지만 본문에서는 부처님의라고 만약에 쓰고 싶으면 붙다싸라고 이제 변형을 해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렇게 변화하는 방법보다는 반대로 거슬러서 본문에 붙다싸가 나왔다. 그러면 말의 기본형은 붙다다. 이걸 알아야지 사전에서 뜻을 찾을 수 있겠죠. 붙다는 부처님이다. 이런 뜻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 공식을 알아야 이 공식대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해서 이 요거를 지말점미사가 있으면 지말점미사를 떼내고 근본점미사 떼내면 어근이란 게 남게 돼요. 그러면 이 어근의 뜻을 알고 어근에 뭐가 붙어서 뜻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지말점미사는 뭐가 붙어서 뜻이 뭐가 첨가가 됐고 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뭔마 이제 우리가 얻는 이가처럼 우리 격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유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누는 방법을 이 공식 두 가지를 명사는 이런 식으로 동사는 이런 식으로 동사는 어근에서 어간어미가 붙어서 어간이 됩니다. 어간어미는 사이 간자죠. 말 사이에 붙는 꼬리 말씀 어자 꼬리 밑자 그래서 어간어미가 붙어서 어간이 되고요. 우리가 동사는 어기형이 없죠. 말의 기본형이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끝이 변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띠라는 3인칭 현재형 단수를 기본형으로 보고 기본형으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 3인칭 현재형 단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 동사 변형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기본 그걸 하고 이거를 사전에서 나타내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압박 카띠 그러죠. 이 띠가 붙은 거죠. 이렇게 3인칭 현대한 단수. 그래서 1인칭은 뭐, 2인칭은 뭐, 3인칭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미시띠를 바꿔주면 됩니다. 띠 대신에 미를 붙여주면 1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보면 띠를 떼내고 나중에 하겠지만 이 아비 나왔죠. 아비는 보세요. 캬 나왔죠. 캬 이게 어근입니다. 그래서 어간음인 아가 붙고 띠가 붙어서 카띠가 됩니다. 카띠가 되고 카띠 앞에 아라는 우리가 어근 앞에 붙는 건 접두사예요. 접두사가 붙고 접두사 앞에도 접두사죠. 그래서 접두사가 두 개 붙고 어근이 있고 그 어간음이가 들어가고 띠라는 3인칭 현재 단수가 붙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 띠 떼내고 접두사 떼내고
아, 카가 어근이구나. 이렇게 어근을 딱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근에서부터 다시 조립해 가서 뜻을 하나하나 뉘앙스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걸 중심으로 한번 문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빨리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한번 이제 뜻을 보여드리고 문법을 한번 쫙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안 그렇다니까 실제로 이걸 한번 봐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웃박길래 우리 광명사를 이제 통해서 보는 거죠. 광명사. 그죠? 광명사 통해서 한번 이제 광명사에서 이제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알고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좀 이해하고 어,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것도 이거를 쫙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식하고 잘 이제 외우실 수도 있는데 외우시면 좋은데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 밑으로 쭉 받쳐놓고 그다음에 요걸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 이제 우빠 이제 이게 길리스라는 요게 그게 됩니다. 길리스. 요거는 조금 뭐가 좀 섞인 거니까 한번 이렇게 먼저 간단한 거 한번 봐볼게요. 간단한 거. 빵수 도화가 이거는 빵수와 도화가의 복합어니까 아이고 한 단어로 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어, 요거 한번 볼게요. 산도화띠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산도화띠는 어, 도부 요까지가 어근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광명사 보면 그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면 되고 이까지가 어근이고 어간어민 아가 붙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띠가 붙고 그죠? 이 도부가 어근이니까 어근 앞에 접두사가 붙는 거죠. 머리 두자.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도부는 뜻이 씻다 이런 뜻이 돼요. 씻다. 그러면 도아띠 그러면 3인칭 현대형 단수로서 씻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달리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흐르다, 달리다, 다부에서 오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이게 단순한 거 볼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문법 차차 하고 이미 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도화띠, 다부. 그냥 도화띠를 할까요? 도화띠니까 도화띠가 다부인데 다부 아띠 이렇게 됩니다. 다부 아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발음상 빨리는 발음상 조금씩 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치고 다부라는 어근에서 달리다, 흐르다 이런 뜻이 되죠. 흐르다, 달리다. 그래서 이게 다바띠가 되면 흐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바띠. 그러면 이 상이라는 그러니까 보세요. 어근에 다부 요까지를 어근으로 보는 겁니다. 어근의 변형 정도로 일단은 볼게요. 그런 식으로 다부 보고 근본 어간음인 아가 붙고 그죠? 아가 붙고 그다음에 3인칭 현정 단수 띠가 붙어서 동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다가 산을 붙이는 거죠. 산. 이거는 상이죠. 함께하다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뜻이 어떻게 되냐? 함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함께 모아서 저는 모아서라고 했죠. 함께 모아서 다부 씻는다. 어떻게 씻는다가 됐냐? 흐르다, 달리다. 그러니까 씻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흐르는 물에 씻죠. 그래서 그런 걸로도 이제 됩니다. 정화하다, 흐르는 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씻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씻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근을 알면 어근에서 어떻게 씻는다가 나왔는지 흐르는 것에서 내달리는 것은 물이 흐르죠. 그래서 먼지를 가지고 흐르죠. 그렇게 되니까 도화띠, 씻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씻는다. 마찬가지로 니도화띠는 니드가 접두사만 바뀐 거죠. 그래서 밖으로 씻으니까 닛은 밖으로 아래로 이런 접두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밖으로 내씻는다 이런 식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낱낱이 나눠보면 뜻이 나옵니다. 씻는다 해서 이게 됐고, 마찬가지로 명사는 명사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명사 같은 거 좀 쉬운 명사로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쉬운 명사로 이거는 나중에 이것 뭐 그렇게 다들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광명사 보는 것도 앞에 수업 좀 들으신 분들은 광명사로 보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형을 좀 보려고 그래요. 전체 구조를. 아, 바바사라. 좀 쉬운 거. 다마띠 이런 것도 마찬가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담이 어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간어미 띠. 그래서 다마띠는 불다 이런 뜻이 돼요. 예, 담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플러스 띠가 붙어서 그 다음에 접두사가 되니까 need 밖으로 불다 내불다 이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자. 좀 쉬운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명사는 자꾸 변형을 해서 그냥 쉽게는 잘 안 찾아지는데 변형 안 한 좀 보기 쉬운 빅슈, 비쿠 그게 좀 쉬운 게 좀 찾으면 좋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만호 짜리땅 이게 이제 복합어라서 그래요. 만호 우리 아는 만호 마음이죠. 두 짜리 땅 이거 한번 볼까요? 두 짜리 땅 조금 제가 해놓은 게 빠졌지 위노데티 이것도 그거죠. 뭐지? 명사죠. 아니 동사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한번 보면 비쿠, 가메띠, 위안티까로띠 이거는 아니 우리 내부에 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는 거고요. 기본형이 변형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따스밍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커티브 붓다스밍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변한 거를 기본형을 찾고 기본형을 이 사전에서 찾으면 됩니다. 근데 기본형이 만들어진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뜻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낱낱이 뜻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한번 문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문법을 보면서 아까 그 명사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녹음하고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요. 약간 이게 좀 답답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내리고 그죠? 이 정도 내리면 좀 더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요게 마찬가지로 붓다를 쪼개 보면 부두 따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형태가 어렵고 팔이 이제 어근이고 그죠? 어근이고 근본 전미사가 아가 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어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말의 기본형이 만들어지고 기본형의 변형이 이런 8가지로 단수냐 복수냐까지 총 16가지로 변화한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똑같지만 변형이 좀 다르죠. 이제 빨리는 운율을 중시해요. 인도 계열이 그랬죠. 그래서 붓대 희가 좋을 때는 붓대 희를 쓰고 붓대 비가 좋을 때는 붓대 비를 씁니다. 소리상 지금 문장에서 어울릴 때 이런 식으로 변형이 좀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이렇게 어기형이 아끝으로 끝난다 그래요. 아끝으로 끝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하고 앞에 이제 문법서 들었죠. 이거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요걸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 단어죠. 그런 단어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기본형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 해서 쭉 이거는 보셨으니까 알 테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대명사는 이제 그냥 대명사죠. 그냥 대명사고요. 대명사는 쭉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명사 쪽 변형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동사죠. 동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시띠 여러 가지 붙을 수 있지만 이렇게 어근 플러스 어간음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변형이 이제 보세요. 이 아따노보다 저번에 문법 보신 분 아시겠죠? 빠라스보다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아따노보다는 그 대상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뭘 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 뭘 하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 띠 대신에 때가 들어가고 보세요. 어근 플러스 어간음이 돼서 어간이 됐죠. 어간 말고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동사는 이제 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뜻은 달라지지 않아요. 뜻은 이제 아따노보다는 달라지죠. 근데 빠르스보다 즉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위에 뭘 하는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시띠에서 동사는 이게 끝에가 달라져서 주어가 뭐가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뜻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 주어에 따라서 그걸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요거 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간은 요 앞에 거는 다 어간이겠죠. 어간음이가 붙어서 어근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눠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래서 어근을 찾아내고 어근을 찾아내서 어근이 어떻게 변형했는지 봐야 그 단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시띠 앞에다가 이싸나 아싸 같이 싸 같이 이렇게 붙이면 미리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본형이 어간에다가 띠를 붙이죠. 요 사이에 미래형 어간어미가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어간어미가 들어가잖아요. 요 대신에 미래형 어간어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간이 떼지고. 그래서 이싸가 들어가면 원래 빠짜씨가 되겠죠. 빠짜씨, 빠짜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빠찌가 어근이죠. 빠찌가 어근이고 이싸가 미래형 어간어미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현재형은 이렇게 떼지고 현재형 어간음이 아만 붙어요. 그래서 빠짜띠가 될 텐데 이 아 대신에 이싸가 붙는 거죠. 미래형 어간음이 이런 식입니다. 그럼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빠찌라는 어근에다가 미래형 뉘앙스를 넣고 띠라는 3인칭 단수를 넣은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알면 이 어간음이 대신에 이 미래형 어간음을 넣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과거분사는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분사형은 말씀드렸지만 명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끝에가 이게 명사에서 왔지만 이것도 어근에서 온 거예요. 바라는 어근에서 어근에서 왔죠. 그래서 어근이 가츠가 만약에 어근이면 어간음이 그 다음에 띠 이렇게 붙은 거죠. 어간음이야 이래서 어간이 되고 띠라는 3인칭 현재형 단수가 됐죠. 그래서 가찬뜨 그러니까 대신에 근데 어근에다가 보세요. 어근인 가츠에다가 어근이죠. 어까지가 이제 명사로 변하는 거예요. 안뜨라는 현재 분사형 전미사가 붙는 거죠. 근본 전미사 대신에 이 자리에.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분사형 그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명사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명사니까 어떻게 되죠? 변화를 하죠. 격변화를. 이런 식으로 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게 안뜨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형이 나타난 게 이런 변화를 따르죠. 여기 보시면 안뜨끝 있죠. 안뜨끝. 이런 변화를 따라요. 안뜨끝. 그죠? 이런 변화를 따릅니다. 이거를 명사 뭐예요? 우리 주어로 썼을 때 주격 단수로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그러면 아까 뭐였죠? 우리 가찬띠였죠. 가창 뭐 이렇게 되겠죠. 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찬또 하면은 이렇게 주격 복수로 가는 중인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사로 변하고 명사로 변했으니까 동사의 그게 아닌 명사의 격변화를 따르게 되는 거죠. 명사는 아까 뭐라 했어요? 요 위에 성격수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 했죠. 동사는 인칭 시제수에 따라 그게 변해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성격수에 따라 변하게 되죠. 명사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가 명사화 되는 걸 분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사의 성질을 걷어내고 동사의 성질은 뭐예요? 어근의 어간어미와 띠죠. 그러니까 어간어미와 띠를 걷어내고 가찬뜨, 안뜨 이렇게 이 명사형 어간어미인 명사형 전미사가 될 수 있는 현재 분사형 그 전미사를 붙이는 거죠. 대신. 그래서 현재 분사형을 붙였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이싸가 있었죠. 이싸 미래형 위에서 미래형 이싸처럼 이사가 더 붙어버리면 그냥 안뜨가 아니라
있사가 붙잖아요. 똑같이 있사가 붙으면 뭐가 된다? 미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형 미래 그 분사가 돼요. 그러면 미래 진행 중인 일이 되죠. 예. 그래서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거고 미래 수동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따빠 아니야 이런 것처럼 어근은 순수하죠. 예. 어근은 순수 어근에다가 이 미래 분사형 미래 분사형 어간의미가 붙은 거예요. 어간의미 죄송합니다. 미래 분사형 전미사가 붙는 거죠. 그럼 미래 수동 분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미래 수동 분사형 어간의미 이런 식으로 어근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뉘앙스를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미래 수동 분사형으로 해석할 것인지 현재 분사형으로 해석하실 것인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근에다가 있다, 나 이런 거를 하면 근본 전미사 대신에 과거 분사형 전미사가 붙는 거죠. 그러면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함이 완료된, 뭐뭐함이 된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근에다가 뚜아가 붙으면 이거는 이제 불변화사가 되죠. 아까 설명한 불변화사가 되고 불변화사는 변하진 않아요. 모양이. 성격수 뭐 이런 때는 모양이 변하잖아. 그래서 뭐만 후에 이렇게 바로 번역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형도 이 뚱, 그러니까 어근에다가 이 뚱을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감에다가 간뚱, 감에다가 따따따따 나니까 변한 거예요. 감뚱인데 간뚱이 된 거죠. 발음상 간뚱이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발음하기 편한 거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뚱만 붙으면 돼요. 이거는 불변화사예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근에다가 뭘 붙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조합하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띠가 붙으면 동사가 되고 어근에 이런 식으로 뭐 전미사류나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전미사류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이 부정형이랑 제런드는 일단 불변화사지만 나머지는 변화잖아요. 명사의 변화하고 동사의 변화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변한 데서 다시 역으로 추적할 때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데서도 이제 잠깐 이걸 봐보면 이런 데서도 요거 이제 이런 거 명사예요. 위안띠 까떼. 그러면 위안띠와 까떼라는 두 단어거든요. 까떼. 그럼 여기 이미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명사인 줄 알아야 이 애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애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광명사를 이제 참고하면 되겠지만 광명사 이제 참고 안 해도 이제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 여기서 이게 까따자, 까따, 아끝이 아끝, 까따, 아끝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아끝은 요거구나, 아끝. 그래서 까따가 되고 까따가 까떼가 됐잖아요. 그러면 까떼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을 수 있고요. 목격격 복수일 때 까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면 또 척격 단수일 때도 까떼가 돼요. 그래서 가능성이 척격 단수일 수도 있고 목격격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인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죠. 위안띠까 나노 끝으로 만듦이 된 것 안에 뭐뭐 한 것 안에 해갖고 척격 단수로 했네요. 이런 식이에요. 떠스밍도 이제 척격 단수거든요. 이렇게 동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까따 했다가 어근인 근본 연미사가 아가 붙은 형태예요. 까뜨에 아가 붙은 형태고 아끝으로 끝났고 보시죠. 아끝으로 끝났고 아끝으로 애가 붙어서 여기 척격 단수형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 까따라는 것을 보고 까따라는 것이 까떼를 보고 까따가 어근이 되고 까따가 이제 기본형이 되고 기본형을 찾고 어근은 어근의 뜻이 까뜨라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이미 변형했지만 근본 연미사가 붙어서 변형한 거고 까뜨 쪽이 어근이겠구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우리 계속 강의 가면 알겠지만 강의 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광명사를 의지한다 했죠. 광명사가 다 웬만하면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거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쭉 이제 나가고 지금 이제 쉽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보면 이제 공식대로 보면 그래서 공식대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원망법은 동사로 보면 됩니다. 동사. 그러니까 이 뒤에 띠 대신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변하는 거. 미시띠였죠 원래 동사는. 그 다음에 마, 타, 안띠 그랬죠. 좀 타는 좀 비슷하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끝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기 때문에 아따노보다 빠라스보다 이런 게 이제 아따노보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고어체로만 쓰고 나중엔 잘 안 쓰죠. 웬만하면 목적어 대신 목적어 쓰고 빠라스보다 목적 대상한테 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동사로서 뭐뭐 할 수 있다. 가능법, 뭐뭐 하기를 라는 원망법 이 두 가지로 쓰는 그거를 했어요. 문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쉽죠. 예, 그래서 띠 대신에 이렇게 한 거고 마찬가지로 어간 의미는 붙겠죠. 그래서 어간을 만들고 띠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A야나 3인칭 현정 단수니까 야나 예나 장음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동사니까 동사형을 따르고 이것도 이제 사역형이에요. 이제 이 사역법은 뭐냐면 이 어간음에 띠죠. 똑같이 띠. 그러니까 이 어간음이 사역형 어간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나 에나 아빠야나 그 다음에 아빼 요게 이제 사역형 어간음이에요. 그러면 사역형 어간이 되고 사역형 어간에 띠가 붙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르가 어근이고 사역형 어간음인 아야가 붙고 그 다음에 미시 띠가 붙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두 개는 이제 나중에 하겠죠. 아야나 에나 똑같아요. 나중에 아이 저번에 한번 문법 보신 분 알겠죠? 아이 그랬다고 에나 아이나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운율이 좋은지 에로 했을 때 운율이 좋은지 혹은 아빠야 아빼 똑같죠? 아이 똑같죠? 요게 운율이 좋은지 이래 갖고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져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번에 말했듯이 요거는 특이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런 것들은 형태가 특이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우리스트는 과거형이죠. 과거형은 마찬가지로 요 띠 대신에 띠는 현재형이라 했죠. 현재형 미시띠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형은 이런 식으로 끝이 변하는 거예요. 요게 대신에 별거 없습니다. 그죠? 쉽죠? 그래서 이런 구조구나. 그리고 구조를 이 두 가지 명사와 동사의 구조를 알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사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뭐 어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희구 원망동사. 희구 원망동사는 이 사가 붙죠, 중간에. 그래서 발음이 뭉개져서 이렇게 됩니다. 사가 붙어서 뜨사가 뜨차 이렇게 변하고요. 차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뭉개지는 겁니다. 근데 이 희구형 어간음은 사예요. 그래서 이 희구형 어간이 이건 동사죠. 소망 동사. 그래서 희구형 어간이 사가 들어갔고 어간음인 사가 들어가서 뭉개진 어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시띠가 붙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희구형 어간어미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희구형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뭉개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광명에서 나오죠. 그래서 띠치가 어근인데 참다른 어근이죠. 거기 희구형 어면 사가 붙고 그러면 희구형 어간이 되게 뭉개져요. 띠사가 띠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뭉개집니다. 발음에. 그런 다음에 띠가 붙는 거죠. 이렇게. 미시띠 할 때 띠 붙었죠. 그래갖고 희구 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 어미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동사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뭐뭐 하고 싶다. 마시는 거는 마시고 싶다. 먹는 거는 먹고 싶다. 참는 거는 참고자 한다. 참고 싶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쭉 보면 똑같아요. 이제 이게 칠류 동사 그때 한번 뭐 강의 들은 분 들으겠죠. 그래서 어간음이게 어떤 형태에 따라서 뭐를 넣냐에 따라서 동사가 7가지로 빨리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요거는 아야가 들어가면 사역형 어간음이가 되면 사역형이 되고요. 이렇게 야가 들어가면 수동형 어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수동이 됩니다. 뜻이. 그래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해진다. 만냐띠가 하면 만냐띠 생각하다거든요. 만약 사량하다 맞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진다. 고려된다. 고려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딱 달라지죠. 어간음이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역형은 뭐뭐 하게 시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역형이 아야가 들어가면 대세띠 보게 시키다. 보도록 만들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접두사는 동사와 명사 다 붙을 수 있어요. 어근 앞에 붙은 것은 접두사예요. 붙을 접자 머리 두자. 머리 앞에 붙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방향성이나 이런 뉘앙스를 좀 더해주죠. 아가 그냥 단문 아가 붙으면 그 단음 아가 붙으면 이게 부정뜻이 됩니다. 그래서 안 왔다 할 때, 왔다 하면 자기 자신이죠. 안 왔다 그러면 아가 아니 되거든요. 또
앞에 모음 앞에 붙으면 안이 돼요. 우리가 안 한다, 뭐 우리도 안 한다,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안 왔다면은 자기 자신, 안 왔다면은 그 자기 자신이 없음, 무아, 뭐 이렇게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디가 붙으면 뭐 뛰어난 이런 뜻이, 안어는 뒤쫓아서 이런 뜻이 뒤붙고요. 이런 식으로 접두사는 뭐 2개 이상 3개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는 접두사가 있어서 뉘앙스를 달라주고, 그러니까 이 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 그죠? 어근을 중심으로 알아내면 돼요. 산디는 음에 이제 음이 2개 붙을 때, 아까 우리 이게 단어가 2개 이상 붙을 때 음이 겹치죠. 모음이 겹칠 때 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떼띠가 뭐와 뭐와 합해졌냐 그래갖고 단어를 나눌 때 필요해요. 떼띠. 그래야지 뜻을 알죠. 우리가 떼띠 몰라요 그냥. 근데 떼가 따와 이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아이가 붙으면 애로 발음한다. 그래서 떼띠로 발음했지만 아와 이가 이로 떨어뜨려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은 자음은 뭉개지는 거고요. 자음은 뭉개집니다. 모음은 이렇게 변하고요. 이렇게 산디 현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그런 식으로 보시고, 부사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불변화사예요.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냥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만예 이런 거. 우리 만예 같은 거는 아까 말한 그 뭐예요? 원망법, 가능법이죠. 생각해 볼 수 있건데 뭐 이런 거예요. 만예 같은 건 그런 식으로 해서 부사처럼 쓰는 거죠. 내가 생각해 봤는데 뭐 이런 거죠.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뉴터 중성이죠. 목적격 단수인 앙 이런 식이죠. 빠빵 이런 거는 부사로 이제 많이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보시고요. 명사도 부사로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제런드 뭐만 후에라고 하는 것도 부사로 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 아까 말했죠. 근본전미사가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본전미사를 붙이는 게 명사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용사형으로 뭐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왔지만 군화현상이라고, 이게 이 군화는 포도송이 가닥 뭐 이런 거거든요. 밧줄 가닥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굵어지는 거, 풍부해지는 거, 가닥이 많아지는 거, 송이가 늘어나는 거 이런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이 이게 그 우리 단음 아가 많이 늘어나면 장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근본점미사가 붙으면서 어근이 장음화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야, 이게 빠짝어도 보시면 빠 단음이죠. 근데 아가 붙으면서 빠까 이런 식으로 아가 길어졌죠. 이런 걸 군화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마는이라는 형용사형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땐 군화현상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PP형이나 다른 거는 군화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군화현상이 일어나면 근본전미사가 그냥 붙은 거구나. 형용사처럼 번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쭉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근본전미사 앞에 가지 지자 끝 말자. 가지 끝에 붙는 전미사. 붙을 접자 꼬리 밑자. 가지 끝에 꼬리처럼 붙는 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말전미사. 그래서 뉘앙스를 더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인 같은 거는 소유를 나타내요. 인이나 위는. 그래서 뭐뭐를 가진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은 지팡이고 단디는 지팡이를 가진, 그래서 지팡이를 가진 사람은 노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가는 뭐뭐에 속한, 그래서 빵수 도학가 우리 뭐 여기 나오지만 빵수 도학가 숫다예요 이게. 그래서 빵수 도학가, 빵수 먼지를 씻는, 이게 빵수가 먼지 이런 뜻이고, 도학가는 아까 까가 붙었죠. 도화했다가. 그래서 도부가 어근이라고 했어요. 다부에서 어근이니까 어근이고, 아라는 근본 연미사가 붙은 거죠. 이게 장음화 됐죠. 이것도 군화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씻는 것에 뭐뭐에 속한 이런 뜻이 돼요. 까가 붙으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말점미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이게 어근에 나왔죠. 여기죠. 어근에 근본점미사인 아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지말점미사인 까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근본점미사 아가 붙어서 뭐만은 이것도 길어진 거예요. 발음에. 다부에서 군화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부에서 도부가 됐고, 도와가 이제 근본점미사가 붙은 게 됐죠. 그래서 씻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까가 붙은 거죠. 그러면 뭐뭐에 속한, 씻는 것에 속한, 씻음에 속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어근에 달리다, 씻다, 흐르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아가 붙었고 까가 붙었구나. 그래서 까가 붙으면서 뭐뭐에 속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해야 뜻이 다 낱낱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외소함, 뭐뭐 경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뭐에 속한 거니까 좀 작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말점이사 이렇게 붙고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삼화선은 아스, 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이상 단어가 합해졌을 때 조합어, 복합어 이렇게 쓰죠. 어쨌든 요거는 쭉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명사는 이런 식으로, 동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알고 명사는 이제 명사 어기가 나오면 어기가 이런 식으로 변해서 요 지금 거기에 나왔구나. 그 다음에 동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띠 대신에 뭐가 들어갔구나. 어간어미 대신에 뭐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뒤에 이제 조금 더 한 게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뭐 대학원 쪽에 일기 스님들이 이제 만든 거에 제가 수정을 해서 쓰는데 뭐 오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수정을 좀 귀찮아서 좀 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법 마찬가지로 조건법 아까 그게 있었죠. 아까 여기 나왔죠. 어미는 미대형과 과거형 합한다고 했대. 이게 동사형 어미죠. 이게 말꼬리에 동사형 어미. 요거를 띠 대신에 이렇게 1인칭 단수에 쓸 땐 쌍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동사 그 조건법이. 그래서 번역은 뭐뭐 했다면, 뭐뭐 한다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번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 띠 대신에 이제 변하면 조건법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이거는 이제 그 현재 분사형인데 PPR이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가 이제 변형, 사뜨가 이제 이게 어기형이에요. 아까 말했죠. 어근에 안따가 붙는다고. 그런 거예요. 안따가 붙었죠. 그 현재 뭐지? 현재 분사형 어미가 붙었죠. 근본 전미사 대신에.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아스 대신에 뭐 그랬나 봐요. 어쨌든 이게 조금 형태가 불규칙적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안따가 붙은 거죠. 이 기본형인데 이게 이제 요 상황에 따라 남성, 중성, 여성에 따라 그 다음에 단수 복수에 따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걸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어근은 그대로예요. 어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근이 이제 발음이 조금씩 발음이 변할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근데 그 뒤에 명사는 근본점비사가 바로 붙든지 그 다음에 근본점비사 붙고 지말점비사 붙든지 이런 형태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이런 변형된 이제 전미사들이 붙는 거죠. 그러면 그 변형된 그 뉘앙스대로 이렇게 어근의 뜻을 변형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명사 어기가 되고 어기가 성격수에 따라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주격 단수로 해서 뭐뭐하는이라고 번역하고 만약에 살다면은 그러니까 사는 이렇게 됐으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주격 단수면 그죠? 그런 식으로 먹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먹다야 어근에서 왔어도 그죠? 그래서 지말점이상 뭐가 붙냐에 따라서 뭐 인 같은 게 만약에 붙으면 그 뭐뭐함을 가진 먹는 것을 가진 사람 이가 같은 거 붙으면 아까 먹는 것에 속한 사람 그러면 먹방하는 사람도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이죠. 뭐 빨리 먹방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말점비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요 뒤에 뭐 과거 분사형이 붙으면 있다 이런 게 붙으면 뭔 마음이 된 사람 먹음이 된 사람 먹은 것을 완료한 사람 이렇게 돼요. 먹다에서 오면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근에서 어간음이가 뭐가 붙냐에 따라서 수동형 어간음이부터는 먹어지는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 다음에 사역형 어간음이 같은 먹게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뒤에 띠가 붙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접두사가 몇 개 더 올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두사가 몇 개 더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접두사를 여기는 안 썼냐? 접두사가 있으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요거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붙은 건 접두사다. 근데 미리 써놓으면 막 접두사가 꼭 붙을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접두사가 많이 붙지만 안 붙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요 근본에 그냥 요 정도 알고 어간어미에 띠 붙는다.
어간에 띠 붙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앞에 붙으면 접수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좀 단순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했고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명사 동사의 이 변화형을 기본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잘라낼 수 있으면 단어를 이런 식으로 분해낼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분해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분해해서 아 이런 식으로 변했구나라면 원리를 알 수 있고 하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해서 요거를 기본으로 이해하면 빨리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나머지 그냥 만들어진 게 있어요. 명사로 그냥 우리 바위 같은 거 바위가 어근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잘 모르거나 바로 그냥 명사로 치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명사가 기본이고 명사를 동사화시킨 것들이 있어요. 뭐 바위스럽다 그러면 뭐 우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단어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1, 20% 되죠. 근데 주로 8, 90%는 어근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어근을 찾아서 어근에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내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뉘앙스를 알아낼 수 있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처님께서는 이 뉘앙스를 정확히 알고 쓰시기 때문에 얼마나 뉘앙스를 정확히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수행에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보는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빨리는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얼마나 어근에 가깝게 어근의 본뜻에 부처님이 쓰신 뉘앙스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냐는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빨갛게 해놨죠. 이미 지금 자료에도 이걸로 변환해서 올렸습니다. 빨리 걔가. 그래서 요거 없으신 분은 새로 하든지 적어 넣어도 되겠죠. 새로 한 자료를 다운받아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공식 두 가지 이해하시고, 명사, 동사, 그 외에는 뭐 불변하사,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서 해석을 해 나가신다면 부처님의 본뜻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두서가 없고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좀 길었죠. 길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빨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가슴속에 이렇게 느껴서 실제로 부처님처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고 내면의 진실이라나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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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모두 참 행복을 있는 그대로를 느끼시길 기원합니다. 자,